승무패 58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라트비아 대 아르메니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라트비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트비아의 FIFA 랭킹이 136위, 아르메니아 FIFA 랭킹이 91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는 아르메니아가 한 체급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적인 측면과 최근 A매치에서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원정팀 아르메니아의 우세가 점쳐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달 아르메니아가 홈에서 라트비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아르메니아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극장 페널티킥 골로 힘겹게 2대1로 라트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고전을 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경기 내용을 보시면 점유율을 아르메니아가 67%나 가져갔었고 기대 득점값이 2.00골 대 0.02골로 상당히 아르메니아가 우세했던 경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팅 숫자 역시 아르메니아가 무려 21개, 라트비아는 1차전에서 슈팅을 딱 한 개밖에 때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 내용적으로 체급 차이가 많이 났었던 두 팀의 1차전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크로아티아 원정 패배를 제외하면 A매치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 자신들보다 체급이 뛰어난 웨일스나 튀르키예 상대로도 승점을 챙기면서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르메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라트비아는 A매치 7연패 하락세 중이고 이번 경기에서는 라트비아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토베르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과 수비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트비아의 토베르스라는 선수가 신장이 192cm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공권이 뛰어난 자원이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유사시에는 중앙 수비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라트비아의 중원 수비력 공백이 예상이 되는 토베르스 선수의 경고 누적 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인데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아르메니아가 제공권의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에선 전체 53개 팀들 중에서 뒤에서 7번째로 제공권이 떨어지는 아르메니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이의 약점이 있는 아르메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장신의 선수들이 많은데 특히나 라트비아의 최전방 공격수 울드리키스 선수가 신장이 무려 198cm로 굉장히 장신의 공격수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로 예선에서 경기당 제공권 경합 지표가 4.8로 전체 4번째로 뛰어난 것이 바로 라트비아의 울드리키스 선수이기 때문에 라트비아가 아르메니아 상대로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이번 유로 예선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3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라트비아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역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만 어쨌든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아르메니아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라트비아가 아르메니아 상대로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은 제가 아르메니아가 압도적인 우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은 아르메니아가 라트비아 상대로 페널티킥 극장 결승골로 힘겹게 승리를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번 경기는 라트비아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페인 대 스코틀랜드의 경기인데 스페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승무, 무승부까지 이변 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FIFA 랭킹이 12, 스코틀랜드의 FIFA 랭킹은 3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3월 맞대결 당시 때보다 스페인의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과 골 감각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의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 호셀루, 오야르사발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에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스페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전방 골 결정력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모라타, 호셀루, 오야르사발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골 감각과 뚝배기 능력이 살아난 알바로 모라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스코틀랜드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는 결장이 됐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모라타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된다면 특유의 뚝배기로 결정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코틀랜드는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스코틀랜드의 최전방 공격수 채 아담스, 다익스, 니스벳, 제이콥 브라운 같은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그리 좋지 못한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마무리에 있어서는 스페인이 한 수 위의 퀄리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스코틀랜드라는 팀은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는 부실해도 미들 자원들의 퀄리티와 한 방이 있는 팀인데 지난 스페인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스코틀랜드가 깜짝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 혼자서 두 골로 맹활약을 했었던 맨유의 미드필더 맥토미니 선수가 공교롭게도 직전 주말 경기에서 브랜트포드 상대로 극장골로만 두 골을 넣으면서 맨유의 극장 역전승을 이끌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스페인전에서도 맥토미니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존 맥긴이라는 미드필더 역시 아스톤 빌라에서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오히려 도움이 역할을 하고 중원 자원들이 한 방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스페인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버거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정 면에서 봤을 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전 이후에 다음 A매치 경기가 유로 예선 경기가 아니라 프랑스와의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스페인 원정에서 힘을 다 쓸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스코틀랜드가 유로 예선 5전 전승 5경기 1실점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고 있는 수비 조직력을 고려하면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스페인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키프로스 대 노르웨이의 경기인데 키프로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로스의 피파 랭킹이 120등, 노르웨이가 43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와 수비 자원의 이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프로스의 공격수 피타스 선수가 올 시즌 스웨덴 리그에서 9경기 5골, 지난 6월 스웨덴과의 A매치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핵심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10월 A매치 명단에서 낙마가 된 키프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키프로스는 A매치 54경기를 소화한 베테랑 중앙수비수 라이피스 선수가 부상으로 미발탁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의 누수가 있는 키프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와 웨데고루, 세를로트 선수를 비롯한 주전 자원들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번 키프로스 원정에서 최상의 전력을 가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맨시티의 엘링 홀란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 맨시티에서는 3경기 무득점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 6월 키프로스와의 1차전 맞대결 당시에 이 홀란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홀란 선수 외에도 웨데고르나 쇠를로트, 측면의 누사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소속팀에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키프로스의 떨어지는 수비 조직력과 전력 누수를 고려하면 이 노르웨이의 맹공을 버텨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는 키프로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크로아티아 대 튀르키예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튀르키예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공격수 2명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호펜하임의 공격수 크라마리치 선수와 디나모 자그레브의 장신 공격수 페트코비치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에서 각각 엉덩이, 등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튀르키예전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공격 자원뿐만 아니라 핵심 측면 공격 자원인 토트넘 출신의 페리시치 선수마저 부상으로 이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페리시치 선수가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도를 고려를 하면 이 전반적으로 크로아티아의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측면 공격자들의 퀄리티는 괜찮은데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튀르키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테랑 공격수 부락 일마즈 선수가 은퇴를 한 이후에 믿을만한 스트라이커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 터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나마 NS 위날이라는 헤타페의 공격수가 묵직하게 한 방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위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튀르키예 역시 최전박 마무리가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튀르키예가 측면 자원과 미드필더 차라노글루 같은 중원 자원들의 한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크로아티아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로아티아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2번째로 많은 팀인데 이 세트피스 킥 능력이 뛰어난 페리시치 선수가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특유의 세트피스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탄탄한 세트피스 수비력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튀르키예가 크로아티아 상대로 은근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면 현재 크로아티아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린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튀르키예 쪽 이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크로아티아의 핵심 공격 자원들인 크라마리치와 페트코비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되면서 현재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데미랄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는 튀르키예의 수비 조직력 불안감이 나오게 된다면 여전히 크로아티아도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크로아티아의 핵심 공격수 크라마리치와 페트코비치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튀르키예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알바니아 대 체코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9월 알바니아가 체코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 체코의 경기 내용이 상당히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코가 당시 슈팅 12개 대 1개로 압도를 했고 기대 득점감 역시 체코가 1.45골, 알바니아는 0.02골로
낮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전히 체급 면에서는 체코가 다소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바니아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알바니아의 A매치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알바니아가 A매치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난 9월 A매치에서는 홈경기에서 강호 폴란드를 상대로도 2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 옵션으로 첼시의 장신 공격수 브로야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가용한 공격 옵션까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체코 역시 할 만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코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 제공권 지표가 가장 뛰어난 팀으로 기본적으로 높이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것이 바로 체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알바니아 역시 제공권이 12등으로 나쁘지 않은 팀이지만 여전히 체코가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갈 만한 경기이고, 알바니아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는 실점이 딱 3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3실점 중에서 2실점을 세트피스로 당했을 정도로 이 세트피스 수비에는 다소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면서 세트피스 득점까지 2골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체코 역시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강점을 살릴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축으로 양팀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페로제도 대 폴란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페로제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페로제도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FA 랭킹이 페로제도가 131등, 폴란드가 30등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폴란드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지만 이 리스크가 꽤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폴란드의 에이스 공격수인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발목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페로제도와의 1차전 맞대결 승리 당시에도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혼자서 2골을 넣으면서 폴란드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 레반도프스키가 빠지는 폴란드의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소속팀에서보다는 확실히 폴란드 대표팀에서는 특유의 득점력이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여전히 폴란드 공격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리스크는 바로 페로제도와 폴란드의 제공권 높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로제도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 의외로 제공권 지표가 2등으로 높이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이 폴란드 역시 제공권이 3위로 페로제도 다음으로 좋은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제공권 우위가 있지만 의외로 페로제도가 폴란드보다도 근소한 제공권 우위가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제공권 우위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가 제공권이 좋다 보니까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유로 예선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페로제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로 예선에서 페로제도가 10실점을 당한 것 중에서 세트피스 실점은 딱 한 골로 적다는 것은 세트피스의 강점에 있는 폴란드로서는 상당히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이번 유로 예선에서 넣은 6골 중에서 절반이 세트피스로 넣었던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통하지 않는다면 폴란드가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폴란드가 세트피스 수비를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이 폴란드가 지난 6월 달에 몰도바 원정에서 2대3으로 충격 패배를 당하면서 이변의 희생양이 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몰도바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으로 실점을 하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공권이 강력한 페로제도의 세트피스에도 이렇게 폴란드가 통수를 맞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폴란드 역시 현재 세트피스 실점이 2골이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페로제도 역시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폴란드가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공격자원들의 퀄리티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폴란드의 승리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폴란드의 플레이메이커 지엘린스키 선수가 나폴리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 공격수 밀리크 선수가 유벤투스에서 최근에 2경기 연속골, 메이저리그 사커 샬럿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멀티 공격 자원인 스비델스키 선수 역시 5경기 5골 1도움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수단의 체급 우위와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대체 자원들,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은 폴란드가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로 이변을 노려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5경기에서 1무 4패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는 점 역시 이 페로제도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유로 예선에서 가장 이변을 많이 연출을 했었던 팀이 바로 폴란드이고 이 몰도바에게 지난 6월달에 2대3으로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던 그림을 떠올린다면 이번 경기는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포르투갈 대 슬로바키아의 경기인데 포르투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9월 슬로바키아의 홈에서 펼쳐졌던 두 팀의 1차전 맞대결에서는 포르투갈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경기 내용이 5대5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팅 숫자도 12개 대 10개, 기대 득점값은 슬로바키아가 0.95골로 포르투갈의 0.91골보다 근소하게 높았던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했던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이렇게 전방 압박으로 공을 빼앗으면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많이 잡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홈 경기라는 점에서 홈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슬로바키아의 후방 빌드업을 저지를 하게 된다면 포르투갈이 득점 기회를 굉장히 많이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자원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난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탄탄한 세트피스 수비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의 팽팽했던 경기 내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슬로바키아 특유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나왔을 경우에는 포르투갈도 쉽사리 뚫어내지 못하는 그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독식픽으로는 저득점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7번 경기는 포르투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들은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